네, 올해 상반기 베스트 7을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보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저희 재단법인 한국정신과학연구소가 의료기관 설립이 인정됐습니다. 1996년도에 생긴 재단 법인이에요. 한국정신과학연구소 소장 박병훈 박사. 네, 지난 6월 28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관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아냄에 따라 앞으로 연구소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의료기관 정말 투자를 해서 뉴로피드백 전문병원을 한번 만들고 싶다 하시면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뇌 전문 의료기관 설립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뭐 폐교들 많잖아요. 지방에. 네. 이런 폐교를 인수해서 의료기관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왔고요. 저희가 앞으로 요 의료기관 설립할 운영도 할 수 있지만 국제 치매, 자폐 치료 기구를 만들어서 어, 기부금으로 세금 혜택을 다 받으니까 치매나 자폐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의료기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하반기에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쪽 병원들과 치매, 우울증, ADHD, 불면증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제 임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년 정도는 정말 뉴로 피드백으로 자폐가 정상이 된다. 치매가 되돌릴 수 있구나를 전 국민이 알게 되는 일이 빠르면 내년, 지금도 알리고 있지만 힘이 들죠. 어,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매를 되돌릴 수 있고 자폐아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당연한 얘기를 기적이라 말하겠지만 기적 같은 일들을 어, 만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위로 뽑아왔고요. 예, 병원 설립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6위입니다. 저희가 마을 공동체 보건소 데이케어 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좀 빠진 게 있네요. 치매 안심센터도 했습니다. 예, 치매 안심센터. 어, 마을 공동체, 보건소, 데이케어 센터,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 적어놨네요.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이게 무슨 의의가 있냐면 국내 최초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뉴로 피드백 훈련을 했습니다. 뇌파 훈련을 한 거죠. 어디든 보건소에서 검사만 하고 설문지로 검사하고 뇌파도 검사했지만 이렇게 훈련을 직접 해서 사례까지 발표한 경우는 제가 아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대전 대덕구 마을 공동체 누르화문의 훈련 지금 8월 초에 끝납니다. 8월 초에 끝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사례 발표를 해주셨어요. 제가 많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제주 서부 보건소 누르하모니 훈련 이쪽 사진이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6분이 앉으셔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죠. 그 다음 강남 노년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렇게 AI 뉴로 피드백 맞춤형 디지털 인지 능력 향상 훈련인 했습니다. 노년에서 했고요. 사례 발표도 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마을 공동체 훈련에서 어떤 사례가 나왔냐면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편두통이 오랜 지병이었습니다.
뇌파, 뇌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실험하고 있어요. 뇌 운동하면서 혈압약을 안 먹어도 조절이 잘 되고 있고 편두통도 좋아져서 두통약 안 먹어도 될 만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지병이었습니다. 이 고혈압과 편두통이 오랜 지병이었는데 딱 3주 하시고 혈압약, 두통약을 안 먹을 만큼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이 다른 분이에요. 내 몸이 아파도 뇌 훈련을 하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훈련을 하고 나서 깊은 잠을 자서 너무 좋아요. 새벽에 꼭 한두 번은 일어났는데 요즘 푹 잘 자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대덕구 마을 공동체 훈련 사례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뉴로 피드백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디지털 인지 능력 평가 데이케어 센터에서 시범 사업한 자료입니다. 2024년 6월 네, 발표 자료예요. 보겠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사례에서 이땡땡 어르신 뇌파 차트 전후 비교예요. 네, 의료기로 측정을 했습니다. 의료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나쁜 거고요. 네, 빨간색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수면 상태 안 좋고 치매 상태였고요. 우울 조울이었고 분노 조절이 네, 우울 조울, 조울이죠. 이쪽 보니까 우측이네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진 상태였고 근데 빨간색이 5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특히 대단한 것은 수면 상태가 좋아진 거 하고요. 치매 상태가 빨강색에서 노란색, 주황색으로 변한 거죠. 헤르츠가 여러분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54. 근데 여기서 10헤르츠로 바뀌어버립니다. 부피크가요. 그래서 어떤 게 좋아졌냐? 기초율동과 수면이 좋아졌죠. 기초율동 16, 주피크가 10에서 6, 부피크가 5였는데 여러분 주피크가 7, 7, 부피크가 10, 10 하면서 10Hz 리듬이 3.16, 3.42로 이게 정상적인 리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 계속 훈련하시면 10Hz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FDA에서 그 약으로 나온 치매 약이 하나 나왔죠. 미국 FDA에서 치매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치료제는 아니죠. 하여튼 FDA 인정 그 치매 약이 나왔는데 어떤 약이냐면은 치매를 지연시키는 빠른 속도가 아닌 천천히 치매를 겪게 하는 그런 약인데 여러분 이제 바이든 보셔도 아시죠? 네, 미국 대통령이 지금 치매기가 있다 없다 나오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치매를 천천히 진행되게 한다면 주변 분들은 더 힘든 거 아니냐. 네, 이런 농담 같지 않은 정말 비극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 뉴로 하모니로 뇌가 이렇게 변하고 젊어집니다, 여러분. 10Hz가 3.16, 3.42까지 나왔다는 것은 뇌가 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긍정적으로 젊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수면 상태 호전. 여기 마이너스 32, 34에서 28로 정말 좋아졌습니다. 뇌가 건강해지고 수면 상태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이 88세 어르신인가요? 그 다음 좋아진 것이 감정 상태와 분노 조절이 사라졌습니다. 좌측이 파란색이고 우측이 주황색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죠. 좌우가. 근데 훈련 후에는 좌우 균형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좌우 균형이 맞춰지면 감정이 안정이 되는 거죠. 분노 조절, 좌뇌 우뇌가 이렇게 따로 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상태인 거죠. 하지만 보시면 좌우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첫 번째, 뇌가 젊어지고 두 번째, 수면 상태 좋아지고 세 번째, 정서가 안정이 된다는 것은 강남이나
노년이나 80대 후반, 9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와서 제가 다 내분을 할 수가 없고 한 분을 보여드립니다. 직접 하셨던 네, 이름이 안 나오죠. 제가 나오네요. 윤영식 관리사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6혈액제 낮은 수치로 기록하셨고 수면 관련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기록되는데 어르신께서 수면이 1시간마다 소변 보기 위해 일어나신다고 하시면서 수면이 정말 안 좋다고 계셨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대화의 톤이 전반적으로 방어적이고 부정적이셨습니다. 그래서 SMR8로 호흡 10분, 기본 20분, 내이완, 집중력, 기억력 훈련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7Hz로 향상되고 주피크가 부피크가 10Hz로 크게 향상되었고 수면 상태는 약간 좀 불량하지만 개선이 되었고 조절 능력 향상이 되었고 기억력 훈련이 3, 4개에서 종료 시점 5단계까지 수행이 가능해졌다. 네. 뇌가 젊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데이케어 센터였고 이번에는 제주 서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훈련 사례입니다. 2024년 3월부터 5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뇌파 전후 상태고요. 네, 지금 뭐 뇌파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한 것만 보겠습니다. 기초율동 5에서 9Hz로 대단한 거죠. 물론 이번 일반 뇌파 측정 BQ에는 부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9Hz의 등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포가 많아지고 신경망이 많이 연결되면서 뇌가 젊어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인지 상태 24, 25, 25에서 27, 27, 27 인지 상태 좋아지고 좌우 연결성 36, 59, 47에서 97, 75, 86으로 올라갑니다. 좌우 연결이 좋아지면 언어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네. 뇌파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좌뇌, 우뇌 모양이 다르잖아요. 좌측, 우측 모양이 다르고 좌측이 이렇게 세게 되면 우울하죠. 네, 우울감. 정서적인 문제인데 좌우뇌가 똑같아졌습니다. 아까 강남 데이케어 센터랑 똑같은 일이죠. 네, 감정이 안정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설문지에서 기억력이 좋아졌나요? 네, 그렇고 수면 상태 좋아지고 감정 조절, 분노, 스트레스, 대화, 내용과 상황이 잘 이해되는가, 주의력, 감정에 공감이 잘 되는가. 이게 다 자운의 균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게 되었는가? 그렇다. 이것도 자운의 균형이고.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나? 그렇다.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그렇다. 훈련 소감 한마디. 며칠 전 아들이 육지에서 왔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져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네. 뭐 이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아들이 육지에 와서 엄마가 너무 좋아져서 행복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치매 안심센터에서 전부 검사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어르신들 다 바꿔야 하는데 안타깝죠. 네. 환자 전에는 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고 깜빡깜빡 잊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말을 정리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보호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눈빛이 선명해졌고 집안일을 나서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변을 살피고 알아차리기 어려워했는데 집안을 나서서 함께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네. 치매 환자분이셨는데 혼자 못 오세요. 근데 훈련하시면서 혼자 오셔서 직접 뇌파 측정기를 머리에 밴드를 착용하시고 직접 훈련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다 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제주 치매 안심센터에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치매 안심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 경로당이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저희가 장점, 단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제안서,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치매 안심센터, 데이케어 센터, 노인복지 경로당에 대한 제안서, 결과 보고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 이게 단점. 이게 너무 좋더라. 여기까지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무엇을 더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가 아니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5시에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느 분야를 올 하반기에 공략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좀 감동적이네요. 아들이 육지에서 왔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져서 행복하다고 했다고. 네. 네. 그 다음 5위입니다. 글로벌을 진출인데요. 우리 파나톡스가 지금 현재 중국, 홍콩,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싱가폴, 스페인, 일본, 튀르키예, 태국, 호주까지 진출했습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은 8월 달에 들어갑니다. 언어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90한 5% 6%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7월 말도 아니죠. 한 중순이면 끝날 것 같고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몽골도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국입니까? 18개국. 하반기에는 더 많아지겠죠. 20개국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반응, 그 나라에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뜨겁습니다. 제가 여기 일본에 갔다 온 게 아니라, 갔다 오신 게 아니라 갔다 왔는데요. 일본에 뉴로 피드백이 있냐 했을 때 없다고 하시고, 이런 기술로 이렇게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고치는 기술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국내에서는 파라톡스의 뉴로 하모니가 의심스럽고 어떤 중소기업의 뭐 다단계냐 이런 비아냥, 조롱 이런 게 있는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파라톡스는 신기하고 놀랍고 특히 K 한류에 의해서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야말로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대접. 국내는 푸대접. 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더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 해외에 이런 아이템을 원하시는 거나 해외에 뭐 상담, 의료, 교육 이런 분야의 뇌과학을 접목시키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인생에 많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을 저질러야, 일을 해야, 그렇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5위까지 봤고요. 4위는 이것도 최초죠. 우리나라 최초로 군부대, 법무부 전국 소년원의 뉴로페이크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부대는 53사단이고요. 53사단에서 최초로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같은 대대 사례가 나오면 그래서 전 군으로 대한민국 정말 젊은 청년들 자살하고 참고 뭐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공간에서 정말 몸바치고 하고 있는데 이 2년 동안의 고생을 뉴로피드백으로 나올 때 내가 정말 원하는 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모든 군부대에서 뇌파 검사도 하고 뉴로피드백 훈련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 다음 법무부 전국 소년원, 뭐 안양, 청주, 춘천, 제주, 전주, 서울
거의 이제 다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요 소년원에 이렇게 19군데 이게 다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한 곳에서 뉴로 하모니 훈련으로 분노 조절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분께서 모든 소년원에 이 뉴로 하모니가 다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법무부에 제안을 해주셨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법무부에 다 들어가면 여러분 교도소는 네, 필요하겠죠. 그래서 9군데 소년원에서 네, 이런 사례가 또 나온다면 나와야 하고요. 그죠? 우리나라 모든 사건 사고의 재범률이 75% 아닙니까? 네, 아이들 뇌를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뉴로하모니가 기여할 거라 생각합니다. 군부대 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교도소, 군부대에 있는 교도소인 헌병대도 다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는 국내 최초가 많았습니다. 여기 들어간 곳도 이제 최초죠.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뉴로하모니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저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알아주지 않는, 특히 한국에서는 정말 필요해야만 네, 저희 파나톡스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다. 그런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1, 2, 3위 보겠습니다. 1, 2, 3위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기적을 만드는 뉴로하모니 보겠습니다. 3등은 ADHD 아이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온 건데요. 진주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연찮게 파라톡스 밴드 보고 문자 보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ADHD 진단을 받고 2년 약 복용 중 아침마다 일어나서 생 난리 치고 학교 등교하는 아이입니다. 약 먹고 착석은 되는데 음소거하겠습니다. 약 먹고 착석은 되는데 아침마다 생 난리가 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파나토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번 받고 아침마다 생 난리가 없어졌습니다. 뇌파 훈련 3번 만에 생 난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유지 상태입니다. 진주점 센터 센터장님께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신기한 느낌이 뭘까요? 네. 아이가 월요일부터 설사를 해서 아시죠? 뒤돌아서면 설사 하루에 팬티 10장 정도 나오는 배가 저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노인들처럼 건강 염려증이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면 하이텐션 높이 올라가는데 병원에서도 장염 심하다고 입원하라고 했는데 입원 안 하고 수액만 고약만 받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후 명상했을 뿐인데 참 신기하기도 왜 내가 이런 정보를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초등학교 5학년 2년 동안 약을 먹고 쌩 난리 쳤는데 뉴로 피드백, 저희 뉴로 하모니로 3번 받고 난리가 없어졌다. 너무 이렇게 기적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3달이라고 하십시오. 네. 두 번, 이 사례는 뭐냐면 이제 자폐합니다. 중국 사례인데요. 여러분 뇌파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중국 동관시 심천과 심천과 광저우 중간에 있죠. 그 동관시에서 이 제품을 2대를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폐화가 된다니까 이제 훈련시킨 거예요. 이 사례 보세요, 여러분. 이 뇌파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대단하죠. 이거 전면적으로 이거 딱 그냥 보시면 그냥 보시면은 우뇌, 좌뇌가 완전히 갈라져 있고 델타 세타 상당히 높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건 뭐 심한 ADHD나 뭐 자폐야 이 의심된다. 그리고 빨간색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두 개로 줄어들었고 정확하게 요 알파파 리듬 파란색 부분에서 이렇게 10회쯤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자폐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대단하죠. 그다음 2등입니다, 여러분. 2등은 부산 과기대, 부산 과학기술대에서 장애인 학우들을 이렇게 뉴로 피드백실을 만들어서 뉴로 하모니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부산 과기대 생활도예과 심화반 정군 어머님입니다. 2003년 지적장애 중증 아들을 둔 엄마고 48개월쯤 언어가 느려서 검사 받으러 갔다가 장애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료 수업을 많이 다니던 터에 초등학생 때 한의원을 다녔는데 그때 뉴로피드백을 알았고 그때 청아적으로 예민해서 치료받다가 그냥 체험을 해봤다. 예. 한의원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1년 6개월만 치료받고 계속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대학 입학 후 학교에서 뇌연구소가 개설되어 뉴로하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접해본 경험이 있어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기회에 다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꾸준히 훈련을 받다 보니 6개월쯤 되었을 때 마음적으로 안정을 잡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특히 저희 아들은 틱 증상이 있는데 현저히 빈도수가 많이 나아진 걸 보았습니다. 방학 때는 좀 못한다는 얘기했지만 틱 증상이 좀 많이 없어지고 마음이 안정을 잡고 집중력도 좋아졌다. 대학교에서 이런 지적장애 학우들을 훈련시키는 사례였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작년 5월경에 뉴로피드백을 처음 접하게 되어 주 2회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이후 여름방학이 되어 센터 지원으로 장비 대여를 하여 방학 중에서도 집에서 훈련하시도록 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에 사실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 느끼기 힘들었는데 개강 후 주변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강의 참여도도 높아졌고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 있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았던 제 아이가 불안, 긴장이 아주 많이 줄어들며 미묘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장비를 지인에게 양도받아 현재는 최소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끔 보이던 행동들이나 습관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과기대 부산의 박양욱 사장님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1등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였고 제가 공황장애 환자분한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5년차 공황장애 환자분인데 3개월이면 된다. 저 믿고 3개월만 하셔라. 정말 3개월이 되네요. 공황장애가 5년 동안 약 먹고도 안 됐는데. 근데 이렇게 문자 오지 않습니까? 전문인 말대로 3개월밖에 안 걸렸다. 약도 다 끊고 심장도 안 뛴다. 네. 여기 글은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 정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읽어볼까요? 네. 교사 20년 하고 전문직 공채에 합격해서 연구사로 발령받아 교감 자격 연수 1등, 교장 자격 연수 1등, 석사 졸업 수석, 박사 학위를 받고 교육장으로 정년퇴직하고 필리핀 교육대학의 총장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전무님께서 건망증과 절망적으로 다운되어가는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일 또 절망감을 느낄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부활하며 선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삶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이분.
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 전무님 바로 제 믿냐면, 사례인데요. 아,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서 제가 1등으로 제가 했습니다. 또 한 감사합니다. 분께서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이분께서 오전 3시 59분이면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이렇게 새벽 4시 3분, 새벽 4시 4분, 새벽 4시 5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꿈꾸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세바시.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다.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3월, 내가 목표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아자아자 화이팅. 제가 파나톡스 하는데 그동안 전무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벽인데 죄송합니다. 밴드에 질문 드린 사람인데 파나톡스 화이팅입니다. 전무님, 제가 시차가 있어 전무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새벽에 이걸 받고 너무 감사했고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고 네, 어떤 분에게 어떤 한 분에게는 정말 엄청난 힘을 주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22분이 계신데 가장 1등을 이게 카톡이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꿈꾸고 생각하고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생각하고 말하면 이루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뇌의 과학, 뇌의 과학이 뭐냐면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뇌가 만들어지고요. 뇌가 만들어지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하게 되고요. 생각과 감정이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걸로 몸으로 전달돼서 몸까지 바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밥 실험이죠. 예쁘다 써놓고 밥에다 여기는 밉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밥에 가서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이 밥은 하얗게 그대로 있고 이 밥은 가서 밉다 밉다 하니까 곰팡이가 슬어요. 즉 우리의 생각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2024년 네, 뭐 치매가 났다, 우울증이 났다, 어마어마 뭐 암이 났다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그걸 전달한 사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모토 마사로 박사가 쓴 책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에다가 긍정적인 단어를 말하는 경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담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타내고 바뀌고, 반면에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음악, 부정적인 이미지를 물에게 보여주니까 형편없는 모양으로 물이 바뀌어버려요. 아까 밥 실험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물을 포함한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적인 힘과 상호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예. 그래서 이제 책 이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인데 물은 물이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 이 물 결정체 모양이에요. 악마 하니까 그냥 깨져버리고
천사 이렇게 예쁘게 모아지고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고맙습니다. 단케 이렇게 했던 여기 다 이쁘게 물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물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치매 환자에게 에이 하는 순간 물도 바뀌는데 그 인간, 그 사람은 감정만 들어도 그 느낌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이 나도 병들게 하고 사회도 병들게 하고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이 꿈꾸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주변의 모든 기운들이 다 이렇게 바뀌면서 도와줄 겁니다. 라이코프 효과라고 있습니다. 라이코프 효과.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나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죽은 천재라고. 나는 베토벤이었어. 나는 또 누구 있을까요? 링컨이었어. 나는 이순신이었어. 나는 여기 렘브란트 아주 놀라운 화가였어. 상상을 하면 단지 상상만 했을 뿐인데 그 천재가 가지고 있던 천재적인 능력이 나에게도 나온다는 것이 라이코프 효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예전에 최고의 화가였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림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살았던 기술자가 돌연 렘브란트 뺨치게 그림을 그려놓고 더욱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도 그림 솜씨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처럼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천재라고 상상하면 실제로 그 천재성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라이코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코프 박사가 이런 방법으로 4,000명이 넘는 평범한 사람들을 천재적인 음악가, 화가, 디자이너, 스포츠 챔피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뉴로하모니 치매가 될까? 국방부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보건복지부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상상하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여러분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말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의식을 없애고 상상으로라도 의식을 넓히게 되었을 때 실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힘과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비좁은 나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한히 확장하기만 해도 그 전에 나에게 전혀 없었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전부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전염. 감정 전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버드대 로젠탈 박사, 로젠탈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이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니까 아이가 잘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IQ 테스트를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냥 결과 상관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대충 뽑아서 해당 반 담임 선생님에게 주며 이 아이들이 지능지수가 매우 높으니까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로 불러서 칭찬과 격려를 막 해줍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그 아이들의 성적을 보니까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애들이죠. 똑같은 애들인데 여기는 정말 특별한 애들이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해줬더니 무작위로 뽑힌 그 아이들이 이전에 비해 지능지수 IQ가 높아졌고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7점까지 점수가 향상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가 변화했고요. 그거는 담임 선생님의 기대와 관심, 격려가 아이들을 변화시킨 거죠. 아까 말에 똑같죠. 물도 변하고 물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똑같은 아이였는데 너 칭찬, 격려, 너 정말 특별한 아이야. 생각하고 말한 대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고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하게 됩니다. 예, 디펙 초프라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 하반기, 상반기, 예, 저는 여러분도 뭐 상반기 6월 달까지 하면서 많은 걸 느꼈겠지만 7월 하반기부터는 지금 오신 분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과 말투를 긍정적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생각하시고 하반기에 한번 계획 세워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반기 베스트 7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